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첫째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상견 내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딸 수정이가 2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민호라는 친구인데 몇 번 만나보니 괜찮은 애 같더라고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상견례 자리를 잡게 됐죠. 솔직히 저는 평소에 운동복만 입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새벽마다 한강 달리기를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정장을 빼입고 호텔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으로 갔습니다. 아내와 딸들과 함께 도착해서 문을 여는 순간 제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상대방 부모를 보자마자 알아봤거든요. 몇 달 전에 저에게 엄청나게 큰 모욕감을 준 그 부부였어요.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몇 달 전 일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한강변에 투자용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한강 투자 빌딩 15층인데 3년간 세입자가 살다가 계약이 끝나서 집 상태를 확인하러 간 날이었어요. 그날도 새벽 5시에 한강 달리기를 하고 운동복 차림 그대로 아파트로 갔습니다. 새벽 운동하고 바로 간 거라 땀도 많이 나고 옷도 좀 허름했죠. 15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복도에서 중년 부부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 당신 누구세요? 여자분이 저를 보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했는데 두 분 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어요. 혹시 리모델링 업체에서 나오신 건가요? 아직 시간이 일러서 소음 때문에 민원 들어올 텐데. 남편분이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제 차림새를 보고 공사 인부로 오해한 거죠. 아니요, 저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여자분이 끼어들었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이 시간에 이런 차림으로 여기 웬일이에요?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더라고요. 리모델링은 최소한 오전 9시 이후에 해야 하는 거 모르세요? 상식이 없어도 너무 없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땀 냄새 진짜 심하네요. 좀 씻고 다니시면 안 돼요. 저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공사업체 직원이 아니고 그럼 뭐예요? 설마 2층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 건 아니죠? 두 분이 비웃듯이 말하더라고요. 이 아파트가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이런 차림으로 여기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몰상식하네.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겠어요. 솔직히 화가 났지만 굳이 이런 분들과 언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무시하고 제 집 문으로 향했죠. 1503호. 제가 키를 꺼내서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야, 거기 뭐 하는 거예요? 남편분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둑이에요. 지금 남의 집에 들어가려고 해요. 어머, 정말이에요. 빨리 경비실에 신고해요. 제가 돌아서자 두 분이 더욱 흥분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남의 집에 왜 들어가려고 해요? 저는 이 집 주인입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죠. 주인이라고요. 여자분이 코웃음을 쳤어요. 이런 거지 같은 차림새로 여기 주인이라고요. 제발 좀 그만하시고 이 집 제 집 맞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주인은 분명 회사 사장이나 그런 사람일 텐데. 네, 맞습니다. 저 회사 운영해요. 하, 정말 웃기네요. 그럼 무슨 회사인데요? 태산건설 김재훈입니다. 개인 사정상 저와 제 회사 이름은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회사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 사람들의 얼굴이 좀 굳더라고요. 회사 이름은 들어보셨나 봐요. 하지만 여자분은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건설회사 회장이 이런 차림새로 돌아다닐 리가 없죠. 거짓말도 좀 그럴듯하게 해요. 경비 아저씨 불러주세요. 남편분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잠시 후 경비원이 올라왔는데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 순간 두 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정말로 회장님이세요. 여자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경비원분께 고맙다고 인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두 분이 사과한다고 문을 두드렸지만 문을 열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죄송했다고 몇 번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진심 어린 사과라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것도 상견례 자리에서요. 그 부부가 바로 제 딸의 예비 시부모님이었던 거예요. 세상이 정말 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대방 부부도 저를 알아보았는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특히 남편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예비사위 어머니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어요. 저는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정아, 우리 집에 가자. 아빠?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 딸 이런 집과 결혼 안 시킵니다. 레스토랑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예비사위인 민호가 급하게 일어섰죠. 아버님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문제? 제가 차갑게 웃었어요. 문제는 자네 부모님께 물어보게.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당황하며 제 팔을 잡았어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 일단 나가자. 우리 딸 수정이는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그저 딸의 손을 꼭 잡고 그곳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가족들을 이끌고 레스토랑을 나서는 순간이 느리게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예비사위 가족들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가족들에게 그날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내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죠. 그때서야 몇 달 전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내가 제 손을 잡았죠.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을 보자마자 알아보신 거예요? 둘째 수진이가 물었어요. 응. 딱 보자마자 알겠더라. 그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까지 그대로였어. 수정이는 혼란스러운 듯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이제는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빠 제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수정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 인성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선택이 맞아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라면. 민호 오빠는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수정이가 망설이며 말했죠. 수정아, 제가 딸을 바라봤어요. 부모는 선택할 수 없어도 시부모는 선택할 수 있어.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결합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야. 그 사람들이 나를 공사인부로 봤다고 해서 문제인 게 아니야. 공사인부든 회장이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해. 근데 그 사람들은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면 언니도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 아이들도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어떤 교육을 받겠어? 제 말에 수정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말씀이 맞아요. 제가 감정에만 휩쓸려서 제대로 생각을 못했네요. 고맙게도 수정이는 제 말을 듣고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예비사위 가족들의 연락이 끊이지 않았어요. 먼저 민호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죠. 회장님 저는 부모님과 다릅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저는 단호했어요. 젊은이 사람은 환경의 산물이야. 그리고 결혼은 당신들만의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수정이와 저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게 아니야. 미안하지만 내 결정은 변하지 않을 거야. 민호 부모도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라서. 몰라서 남을 모욕해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용서는 이미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될 생각은 없어요. 심지어 이들은 제 회사로까지 찾아왔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호 아버지가 사무실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려 했어요. 그만하세요. 보기 민망하니까. 그럼 다시 상견례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집에도 찾아오지 마시고. 결국 경비에게 이들의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수정이도 마음을 정리했어요. 아빠 괜찮아요. 오히려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 녀석은 어떻게 됐어? 연락 안 받고 있어요. 처음엔 계속 연락 왔는데 이제는 포기한 것 같아요.
저는 딸이 의젓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대견스러웠어요. 수정아, 아빠가 너무 엄했나?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나중에 정말 고생할 뻔했네요. 수정이는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회사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죠. 젊은 변호사였는데 계약건으로 미팅을 하면서 알게 되었대요. 아빠 이번엔 먼저 부모님께 먼저 소개시키고 싶어요. 수정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왜? 사람 보는 눈은 역시 아빠가 최고더라고요. 그로부터 1년 후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어요. 민호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건설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저희 태산건설의 하청을 받기 위해 온갖 로비를 시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비서가 보고했어요. 회장님, 신광건설에서 미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신광건설? 예, 민호 씨 아버지 회사입니다. 하청 계약건으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미팅 잡아줘. 며칠 후 태산건설 회의실에서 저와 민호 아버지 신성호가 마주 앉았어요. 신성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그때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무릎 꿇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앉아 계세요. 저희 회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태산건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신 사장님, 우리 태산건설은 파트너사를 선택할 때 기술력도 보지만 신뢰성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예, 저희도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 사장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처음 만났을 때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시죠? 그런 분과 비즈니스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신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 그때는 정말 실수였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신 사장님,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특히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죠. 저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저희는 신광건설과 함께 일할 의향이 없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저는 이미 회의실을 나서고 있었어요. 그 후 신광건설은 결국 부도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복수한 게 아니야. 그냥 사업상 판단이었어. 맞아요. 그런 사람들과는 일해봐야 나중에 문제만 생겨요. 아내가 동조했죠. 수정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진우도 그 이야기 듣고 아빠 완전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진우 군 부모님은 어떠니? 정말 좋으세요. 진우 아버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시고 어머니는 간호사세요.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야. 학벌이나 재산이 아니라 인품이 중요한 거지. 몇 달 후 수정이와 진우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진우 부모님은 정말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수정이를 딸처럼 아꼈어요. 역시 사람은 인품이 최고야. 제가 아내에게 속삭였어요. 당신 선택이 정말 탁월했어요. 수정이와 진우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어느 일요일 가족 모임에서 수정이가 반가운 소식을 알렸어요. 아빠 엄마 임신했어요. 정말이야? 아내가 기뻐서 딸을 껴안았어요. 축하한다, 수정아. 저도 정말 기뻤죠.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이런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현명한 선택을 한 거지. 진우도 함께 자리에 있었는데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장인어른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딸 울리면 안 봐준다.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수진이가 말했어요. 언니 그런데 민호 오빠는 어떻게 됐대? 아, 들었어? 부모님 회사 부도나고 나서 완전 인생이 꼬였대. 지금은 다른 데서 취업 준비 중이라고 하던데. 자업자득이지 뭐. 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날 밤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아내가 차를 가져와 줬어요. 여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수정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그래. 나도 뿌듯하다. 그런데 정말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그때 너무 단호하게 거절한 거. 저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없어.
오히려 확신이 서. 사람의 인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특히 남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깊은 본성에서 나오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더 드러나죠. 그렇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과한 것도 진심이 아니라 그냥 체면 때문이었어.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형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을 거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우리 손주들한테도 좋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만들어준 셈이네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우니까.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내일도 새벽 달리기를 할 계획이에요. 여전히 운동복을 입고 여전히 소박하게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성공은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는 거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연애나 결혼할 때 너무 감정에만 휩쓸리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랑도 중요하지만 결혼은 정말 신중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특히 상대방 부모님의 인품을 꼭 확인해 보세요. 그분들과 평생 가족으로 지내야 하니까요.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중요해요.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저는 운이 좋게도 딸의 결혼 전에 상대방 가족의 본 모습을 알 수 있었어요. 만약 그날 아파트에서 그 일이 없었다면 제 딸이 정말 고생했을 거예요. 지금 저희 딸은 정말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있고 곧 저도 할아버지가 될 예정이에요. 사람은 겉모습이나 경제력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품이에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함께 나누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